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비트코인이 좀 소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이 알트코인 역시 좀 덩달아 이렇게 좀 살짝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좀 물들어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역시 이렇게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틀 연속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면 3일 연속 하락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이 위치, 그러니까 한 31K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그럼 이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?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작년 이 5월달,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한동안 거의 한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한 기간에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이 위치도 이때랑 지금 동일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 가격의 위치가 작년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이 암호화폐 기업, 그러니까는 시파이 업계가 붕괴되기 직전에 이 가격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강한 저항으로 현재는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쉽게 이 가격대를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는데,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횡보가 길어질수록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지난 패턴으로 봐서는 좀 많았기 때문에,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뭐 또 하나의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. 제가 잠시 뒤에 이 축적의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그럼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의 미 증시는 약간 좀 혼조세의 이런 양상을 좀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좀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, 그나마 이 나스닥은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조금은 선방을 해주면서 그래도 가장 낙폭이 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는 주요국 모두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럼 어제는 좀 어떤 이슈가 있었냐?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에 이 연준의 이 지난 6월의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 공개된 이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이 FOMC 회의를 한 것을 정리를 해서 그냥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, 뭐 이것이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,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뭐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 금리가 동결이 되긴 했지만 연내,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더 많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속도는 좀 느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존의 이 연준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번 달에 이 금리 같은 경우는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, 그리고 이제는 뭐 9월에 뭐 연속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, 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한 템포 좀 쉬어가게 하는 그 흐름을 좀 잠시 끊을 수는 있어도, 아무래도 지금 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 대세의 흐름까지는 좀 꺾기는 힘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꽤 의미 있는 그런 뉴스거리가 뭐냐면, 요걸 보시면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어떻게 보면 요 뉴스를 가장 기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린 것 같은데, 이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가 어제 이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, 이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에셋,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런데
이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국제적인 자산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의 이 CEO가 비트코인을 두고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이 레리 핑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금을 대신한 국제적인 자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유한 적은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이득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의 얘기에 신뢰감을 좀 주려는 그런 의도로 좀 말을 하지 않았나?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ETF 신청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진 기록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 블랙록이 ETF 상장 승인을 받은 건수가 575건이고 거부된 것은 단 한 건이기 때문에 이런 지난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승인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터뷰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이는 말이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블랙록과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국제적인 자산이면서 하나의 금융자산,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을 금융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록에 뒤이어 이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라면 그때는 당연히 이 시장의 볼륨이 커지면서 확실한 상승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미 이 일반 기업 중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기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회사입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에 이 현금 수익 감소와 달러 약세 또 글로벌 거시경제 요인을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을 처음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요것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 트윗이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방법 해가지고 옛날 방식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했다라면 이제 새로운 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회사가 되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또 보여주는데 그럼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을 도입한 후 그리고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전인데 보시면은 올드웨이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뭐 거의 뭐 요런 흐름에 뭐 큰 성장세가 없었다가 보시면은 2020년 8월 이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 2020년 8월이면 지난 반감기가 2020년 5월에 있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이 또 가격이 또 폭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와 있고 이 위치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23년 7월 3일 그러니까는 한 대략적으로 한 3일 전의 기사인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2주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이 신고가를 또 새로 갱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단순히 이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
지금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반 기업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면서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빅테크,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,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때 도입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발을 빼긴 했지만 뭐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, 아니면 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때는 완전히 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30K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 얘기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만, 또 이걸 보시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장에 지금 임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홀더들의 대규모 매도 징후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요 11월 28일 사이클 이론 해가지고 요 차트를 꽤 많이 보여드렸는데, 그래서 지금 올해가 요 3번 축적의 해다라고 계속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요 자료를 만든 사람이 요 크립토콘인데, 어제 이 크립토콘이 또 하나의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꽤 의미 있는 또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축적의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2년 이동 평균선을 넘게 되면 이제 게임 타임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요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그래서 제가 요 차트에 대해서 저희 회원방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설명을 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이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또 있어요.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초록색 선은 이걸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을 의미하는 것이고, 이 빨간색,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에 곱하기 5를 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2년 이동 평균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고, 그래서 요 2011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2년 이동 평균선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이런 또 상승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불마켓이 시작이 됐다라고 써 있고, 또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2년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런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2년 이동 평균선을 깨기 직전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크립토콘이 축적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빨간색 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,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이 빨간 선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2년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요때하고 요때 이 빨간색 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섰었고, 그리고 요때 이제 2017년 요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요 빨간색 선 위로 뚫고 올라갔었고, 그리고 지난 2021년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이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빨간색 선 위로 뚫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맞닿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가 지금 2021년 4월인데, 그런데 2021년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 이 4월 달이 아니라 이때 이 11월 달이었었는데, 그런데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 빨간색 선에 거의 맞닿았던 이 2021년 4월 달이 최고점을 찍은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빨간 선의 가격이 16만 3천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가격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이 차트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2년 이동 평균선하고 또 곱하기 5한 그 값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길 보시면 현재 이 2년 이동 평균선의 값은 대략적으로 한 3만 3천 달러 요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 빨간색 선이 대략적으로 16만 3천 달러 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
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이 빨간색 선이 16만 3천 달러라는 것이지,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 빨간색 선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요 2년 이동 평균선을 뚫었을 때 요때의 기준에서 요 빨간색 선의 가격이 얼마였었냐면, 요때가 대략적으로 뭐 지금 거의 현재 가격인 뭐 한 3만 3천 달러 그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, 실질적으로 이 2021년 4월달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운 6만 달러 이상, 그러니까 거의 7만 달러 가까운 요 가격을 또 찍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16만 달러라는 것이지,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을 한다면 이 빨간 선의 가격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16만 3천 달러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, 실질적으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2억 원을 훨씬 넘어서 뭐 3억 원 이상도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2년 이동 평균선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3K 이상으로 뚫게 되면 요 크립토 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축적의 시간이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저의 의견도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, 그래서 지금 뭐 누군가는 이 축적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요때 2019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2년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요때는 또 요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 잠시 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때처럼 블랙스완이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는 충분히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축적의 기간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, 분명한 것은 이 축적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축적의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, 그러면서 이제는 좀 적극적인 이 움직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또 앞으로 다가올 이 강세장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